네, 안녕하세요. 타로 노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말 연애운, 나와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을 함께 보낼 상대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네, 우선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좀 더 빨리 나누고 싶었는데 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어요.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라서 리딩 중간 좀 기침을 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4장의 카드 중에 눈에 들어오는 카드가 있다면 하나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서부터 1, 2, 3, 4번의 순서대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말 연애운, 나와 크리스마스, 그리고 이제 한 해의 끝을 보내게 될 상대는 누굴까요? 입니다. 우선 제가 이 주제를 좀 더 여러분과 빨리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좀 그동안 좀 독감에 걸려서 좀 업로드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나은 건 아니라서 제가 리딩 중에 좀 기침을 하거나 이제 물을 마시면서 좀 할 수 있다라고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선 12월에 나와 인연이 될 상대방의 특징을 위에 2장의 카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풍산정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카드를 보았을 때 두 분께서는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미 인간적으로는 아는 관계이실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연애적 기류를 느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셔도 좀 친근하고 편하게 여럿이서 이야기도 나누고 모임을 갖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분과의 연애적 흐름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몇몇 1번 분들께서는 현재 제가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너무 애매해요. 이게 그냥 지인이나 친구 관계인지 좀 썸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기류가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여튼 지금 너무 좀 헷갈려요 라고 하신다면은 네, 이 카드를 보았을 때는 좀 그래도 12월 달은 그분과 어떤 좀 몽글몽글한 연애적 흐름이 있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 보입니다. 근데 연이어 나온 이 천산동 카드를 보면 상대방의 어떤 연애 성향적인 부분에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1번 분들께서는 만약 이미 의식하는 상대방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을 보면 좀 많이 답답했을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되는 게 이분이 정말 자기 속을 안 내비치는 스타일이세요. 그게 1번님한테만 그런다기보다도 본인의 타고난 기질이라고도 좀 보여지고요. 혹은 과거의 사람이나 연애로부터 좀 상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좀처럼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이분과는 그냥 친구나 동료, 지인 관계로 다가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리 허들이 높지 않은데 좀 유독 연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쩌면 이분께서는 연애를 좀 오랫동안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보이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좀 좋아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오히려 자기는 회피하는 쪽이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연애 성향으로는 이 상대방 분이 속도감이 좀 느린 사람이라고 보여지세요. 그래서 이분과는 좀 천천히 스며들듯 알아가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대방의 속마음의 흐름, 남은 연말 동안의 속마음 흐름을 밑에 3장의 카드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에 8 원즈가 나오는 걸 보면 상대방 분께서는 확실히 1번님께 많은 애정을 느끼실 것 같다고 보여져요. 특히 정 같은 거 있잖아요. 정이 많이 간다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 원래 알고 지내는 관계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시는 거라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좀 정이 많이 들었고 뭐든 본인은 좀 1번님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딴 데서 맛있는 걸 먹으면 속으로 나중에 1번이랑도 여기 와야지 하고, 뭐 경치 좋은 곳에 가면은 나중에 1번 데리고도 여기 와야지 하는 그런 감정들이 상대방 분에게 들어오게 되거나 이미 그런 감정을 본인이 느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런 감정선을 보았을 때는 두 분께서는 이미 알고 지낸 지 꽤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뭔가 유대감이나 정, 그리고 그동안 서로 주고받은 그런 따뜻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핵심적으로 두드러져 보입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다음에 데스카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분께서도 이제는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는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데스카드가 굉장히 고심하고 그렇지만 명확하게 하려는 에너지가 강한 카드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세 장의 카드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도 좀 이분께서는 1번님과 아무래도 함께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마지막으로 나온 게 월드카드인데요. 이것은 죽음 이후 부활을 거쳐 재탄생한다는, 즉 관계의 완성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썸이신 분들이시라면 상대방 분께서 1번님과 관계를 완성하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쪽으로 결론이 나실 것 같고요. 현재 연애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 관계를 보다 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상대방 분께서는 좀 노력을 할 의사가 있으신다고 보여지세요. 다만 앞선 좀 천산동 카드도 그렇고 월드 카드도 그렇고 상대방 분께서는 뭔가 조금 이런 자기 틀? 이렇게 조금 연애적인 부분에서 뭔가 자기를 가두는 보수적인 뭔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과거의 아픔이나 현재 외부 상황에 대한 문제로 보여지는데 12월에 당장 그런 부분 자체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1번님에 대한 감정 자체는 크고 1번님이란 사람에 대한 확신은 강하시기 때문에 상대방 분께서도 관계를 해나가시면서 그래도 극복을 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노력을 할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대방이 이제 1번님들께 다가올 때 1번님의 어떤 속마음의 흐름 또 살펴보고자 할게요. 자, 일단 세븐원즈가 나오는 걸 봐서는 1번 분들께서는 현재 어떤 관계이시든 여태까지 상대방이 보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좀 다소 불만스러워하는 게 느껴져요. 특히 상대방이 표현력이 적었다든지 좀 보수적이게 굴고 그리고 특정 부분에서 자신의 입장만 좀 고수를 했다, 고집을 부렸다 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번님께서 지금 현재 화가 났거나 좀 토라져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완드시종이 나오는 걸 보면 분명히 1번님께서도 상대와 잘 해나가고 싶어 하세요. 그렇지만 약간 애증의 감정 같은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밉다가도 막상 또 힘들어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또 좀 짠하고 챙겨주고 싶고, 근데 상대로부터는 또 내가 해준 만큼은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거나 돌아와도 좀 영 시원치가 않았다 하면은 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좀 그렇게 감정이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이 관계에서 동반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1번님의 속마음에서는 이제 마지막엔 결정적으로 텐컵,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으로 카드가 나와지고 있거든요. 뭔가 연말에 두 분을 위한 시간이 생기게 되는 것인지 상대방 분도 그렇고 1번님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감정이 커진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상대방의 이 월드카드에서도 완성의 욕구를 보였는데 이 텐컵도 관계의 완성 같은 걸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마음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결이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두 분께서
서로의 감정을 좀 느끼고 나눌 만한 일이 12월 후반부에 있겠다. 연말쯤에 이제 발생하겠다라고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12월 동안에 조금 이제 외부적인, 현상적인 관계 흐름 위에 세 장의 카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카드로 산수몽 카드가 나오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두 분의 감정 흐름에 비해 좀 12월 동안 외적인 상황이 좀 따라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특히 현재 서로의 마음이 어떤지 좀 가늠이 안 되시는 경우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아직 관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각자 스스로에 대한 마음은 이제 분명히 알아요. 내 마음은 분명히 아는데 상대도 날 그만큼 생각할까? 감정의 크기가 어떨까? 이런 것들이 확신이 들지 않아서 행동적으로는 좀 조심하면서 주저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분께서 꽤나 감정이 크신데 좀 그거를 표현하기를 주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상대방도 그렇고 1번님도 그렇고 뭔가 되게 비밀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마음을 키워나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좀 보여집니다. 좀 이 부분을 보면은 상대방의 기질적인 측면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기는 해요. 앞서 살펴본 상대의 특징을 보았을 때도 정말 자기 마음을 숨기는 분이셨는데 아무래도 상대방이 소극적이니 1번님께서도 나도 그냥 마냥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주저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나온 카드가 수레둔, 시작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뜻하는 카드인데요. 만약 두 분께서 썸이나 애매한 관계 혹은 재회처럼 현재 연애 중이시진 않은 경우라면 시작의 운을 떼는 게 서로 많이 눈치도 보이고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애 중이시라면 현재 특정 갈등이나 이슈가 있는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말을 꺼내도 될지 이런 어떤 표현적인 부분에서 눈치를 많이 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카드의 그림을 보면은 꽁꽁 얼어붙은 그 얼음 땅 위에서 꽃이 피어나려고 하는 형상을 그린 거거든요. 서로 표현이 투박하거나 좀 차갑게 나갈 수 있겠다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꽃이 핀다는 거는 서로 함께 가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는 11월 안에 모든 결정을 다 내리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점진적으로 나아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 분의 성향 자체도 풍산정 카드가 나온 걸 감안하면은 자연스럽게 조금씩 나아가는 게 이 관계에서는 두 분 속도에 알맞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과 조언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요거는 관계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좀 솔로이시거나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결론 조언 카드를 보았을 때 두 분께서는 분명 인연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드의 조언 또한 좀 만나봐라, 다가가 봐라,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래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카드를 보면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행동을 좀 자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을 제외한 제3자 있잖아요. 특히 여러 사람이 엮인 관계이신 분들께서는 두 분께서도 조금 그런 점들을 신경 쓸 것이다.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둘만 놓고 보았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는 관계니 충분한 대화와 마음을 나누며 좀 서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만약 공개적으로 지금 우리가 연애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주변 눈치가 있어요. 라는 상황이라면은 좀 일단은 그냥 두 분께서만 좀 아는 관계, 마음을 나누는 관계로 가셔도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조언의 수택절 카드가 나왔을 때는 초반부터 너무 많은 관계 진전을 막 추구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썸이나 연애 중 그리고 혹은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께서는 이게 당장 상대방과 뭔가를 시작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좀 최소한 두 분이 서로에게 솔직할 필요는 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께서는 여러분과 상대방은 좀 서로의 생각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제일 문제 같아요. 그렇다 보니 보이게든 보이지 않게든 크고 작은 오해가 점점 쌓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상대방 속마음에서도 아까 월드카드가 나온 걸 감안해 보면 이분께서는 1번님과 긍정적으로 해나갈 의지는 분명히 있지만 그게 좀 자기식대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틀에서 좀 잘 못 벗어나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분과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안 그러면 각자 서로의 자리에서 편견과 오해를 키워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이든 상대방 분이든 어느 순간 감정이 확 크게 터질 수도 있겠다 보여지는데 옆에 나온 수택절 카드는 절제를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서로를 내몰고 충돌하는 일은 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카드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서로의 입장이나 뭐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런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닌 좀 그냥 각자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관건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는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수용하라는 뜻은 아니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결론이 내렸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좀 메커니즘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너가 이러이러한 과정으로 그런 고민 끝에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구나 하는 거를 상대방의 생각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할지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12월에 가지면 두 분께서는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말 연애운, 나와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을 함께 보낸 상대는 누구일까요? 인데요. 우선 리딩 들어가기 앞서 제가 좀 이 주제를 빨리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독감에 좀 심하게 걸려서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나은 건 아니라서 리딩 중간에 좀 기침을 할 수도 있다고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12월에 인연이 될 사람의 특징을 위에 두 장의 카드로 먼저 살펴보고자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카드를 보았을 때 이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게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면 난 진지하게 만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유희적으로 한번 만나볼까? 아님 말고 이런 거 못하는 성격이다. 나는 만나면은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이성을 만날 때 뭔가 연인 관계를 형성할 때 현실적으로 나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고려해보고 나아가는 성격이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지십니다. 어쩌면은 이분께서는 이미 일적으로도 이루신 게 많다. 특히 금전적으로도 꽤나 성취를 이루신 분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보여져요. 돈을 벌고 모으는 걸 잘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생활적으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연인이나 배우자 또한 본인처럼 커리어와 일적인 부분에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카드를 이제 바로 연이어 보면 풍화가인이라는 이 패밀리 가족 카드를 의미하는 운명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분께서는 자기 사람이라는 바운더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분 같아요. 그래서 나랑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색하거나 별로 큰 신경을 안 쓰는 편이세요. 하지만 딱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면은 그 사람들한테 자신의 정을 베풀고 딱 그 사람들만 신뢰하는 전적으로 내 사람한테만 잘할 거다 라는 마인드의 소유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장의 카드를 보면 좀 이분은 T 성향이실 것 같다 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만
한 번 누군가를 마음에 품으면 딱 그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우직한 성향이시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현재 이 리딩을 듣고 계신 1번 분들 중에 현재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연애운이 있을지 해서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주변에서 소개팅 같은 게 들어오면은 꼭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1번 분들 가운데 이제 연애를 하면 나는 결혼을 염두에 두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개팅이나 결정사 만남 같은 것처럼 좀 뭐랄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만남을 전제로 한 자리를 적극적으로 가지시면 좋겠다 보여집니다. 12월 달에는 뭔가 무조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관계보다는 나와 미래를 함께할 건설적인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은 한 달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래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1번 분들께서는 이러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연말까지의 상대방의 속마음의 흐름 밑에 3장의 카드로 살펴볼게요. 일단 카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상대방 속마음에 지금 코인 카드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이분께서는 확실히 현실적인 분이세요. 어찌 보면 계산적이고 좀 조건을 잘 따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MBTI로 비유하자면은 N 성향보다는 S 성향에 가까운 느낌이실 것 같아요.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그런 주변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차갑고 정없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으세요. 남들에게 좀 에너지는 아끼지만 앞서 말했듯 자기 사람한테는 잘하거든요. 특히 2번님을 향한 이 속마음들을 보았을 때도 카드가 좀 되게 좋게 나왔어요. 우선 이 포코인 카드를 보면은 상대방은 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과 안정적으로 함께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신다 합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이미 관계가 형성되신 경우라면 상대방 분께서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2번님과 12월 달에 좀 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미 데이트를 계획 중이다 라고 하는 것도 보여집니다. 현재 두 분께서는 만나는 관계이시든 아니든 상대방 분께서는 확실히 여러분의 결혼 상대, 내가 결혼을 한다면은 이 사람과 하고 싶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특히 여러분과 좀 안정적으로 길게 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으시겠다고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2번님의 어떤 부분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냐, 좋아하냐 물으니 그 다음에 이제 퀸 코인 카드가 나오는데요. 이분께서는 2번님의 분위기와 외모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마음에 드시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땐 2번님이 좀 도도해 보이고 차가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 점이 싫지 않고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간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네요. 상대방 분께서는 좀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분이신데 자기 눈에 2번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본인과 결이 좀 맞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분 눈에는 2번 분께서 뭔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되게 현실 감각이 좋다고 평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자리에는 텐코인 카드도 되게 카드가 좋게 나왔는데요. 12월에 이분께서는 이번 분에 대한 감정이 일단은 굉장히 좀 커지고 굳혀질 것 같아요. 뭔가 너와 연애를 하고 싶다, 결혼을 하고 싶다 라는 것으로 속마음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 감정이 전반적으로 뭔가 크고 깊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두 분께서는 현재 만나고 계시다면은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이신 분들도 꽤 있겠다라고 하는 게 보여요. 만약 지금 솔로이신 분들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소개팅이 들어온다면은 꼭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되게 잘 맞다고 느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2번 분들의 속마음의 흐름. 상대방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살펴볼게요. 2번님 또한 좀 상대방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2번님 속마음은 지금 전부 메이저 카드가 나와서 그 감정의 방향이 어떻든지 간에 이분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강렬하시게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 매지션 카드를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에게 호감이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12월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의 감정 흐름은 상대 눈치를 많이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또한 솔로나 썸, 애매한 관계이신 분들께서는 아직 상대방이 없거나 이분에 대한 확신이 크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좀 애매한 관계나 썸이신 분들은 인스타나 SNS 같은 걸 보면서 의식은 하고 있으나 일단은 내 마음을 좀 잘 모르겠다, 더 지켜봐야겠다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귀고 있거나 혹은 재회를 기다리시는 경우에서는 이분과 싸움이나 말다툼 같은 이슈가 앞전에 좀 있었을 수 있겠다 보여져요. 그래서 2번님께서는 현재 화해를 하고 싶은데 좀 어떻게 운을 떼야 할지 몰라서 눈치를 보고 동태를 살피고 계신 그런 분들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 다음도 저스티스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2번님께서 상대방을 두고 되게 고민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사귀기 전이시라면은 이 사람을 만날지 말지를 고민할 것 같고, 연애 중이시거나 재회의 경우에는 현재의 관계적 문제로 인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생각 중이다. 상대방과 계속 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그런 마음의 흐름이 현재도 좀 이어지고 계신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카드로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온 걸 봐선 12월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방 분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이 더 좀 커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로나 썸이신 분들은 이분에 대한 어떤 감정이 커지시면서 좀 긴가민가 있고 애매한 감정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마음에 든다, 좀 더 자주 만나보면서 알아가고 싶다 쪽으로 흘러가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애 중이신 분들께서는 현재 갈등이나 특정 문제가 있어서 이분과의 관계 여부를 고민하셨지만 결론적으로 결국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분에 대한 감정이 사그러들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돌고 돌고 돌아도 결국 이 사람이고 우리가 분명 운명적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상대방 분도 그렇고 2번님도 그렇고 12월 끝자락에 서로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커지고 또 조금 좀 역동적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두 분께서 조금 서로의 어떤 기류나 마음을 또 조금 느끼실 계기가 있지 않을까도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위에 세 장의 카드로 이제 남은 후반 동안에, 연말 동안에 두 분의 관계 흐름, 외적 상황적인 흐름을 살펴볼게요. 우선 지탱님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카드를 보시면은 두 사람의 몸이 이렇게 뭔가 열리지처럼 이어져 있죠. 두 분께서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죽이 잘 맞는 관계로 발전되실 것 같으세요. 취향이나 관심사가 비슷하다든지 가치관이 잘 맞아서 대화가 잘 되고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즐겁다. 우리들이 수다를 떨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음 카드에서 뇌태김의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카드가 관계의 흐름에서 나온다면 뭔가 이럴까 저럴까 갈피를 못 잡고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서로에 대한 감정보다는 좀 철저히 외부적인 문제 같아 보여요. 왜냐면은 앞서 살펴본 감정 카드에서 12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연말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두 분은 마음이 커지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살펴본 카드에서 지화명의 카드가 나왔는데요. 뭔가 두 분은 좀 두 분 사이를 가로막는 상황이 있겠다. 특히 일이나 가족 문제,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가족적인 이슈가 가장 커 보이세요. 현재 솔로이신 분들께서는 어떤 상대와 연애적인 어떤 흐름이 생겨서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 등에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듣기에는 상대방의 조건을 못마땅하게 여긴다거나 좀 그 사람은 아니지 않아? 하고 반대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연애 중이시거나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특히나 가족들의 문제, 가족들의 반대 같은 게 두 분 관계에서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서는 이런 이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으세요. 자꾸만 조건적인 부분을 비교하고 걸고 넘어지는 게 반복이 돼서 이 관계를 어찌 해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연말에 좀 고민이 크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결론과 조언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좀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두 분께서는 시작 혹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일단은 결론적으로 나와집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천수송, 다소 파격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카드가 조언을 해주고 있네요. 특히 앞선 관계 흐름에서 나온 끝에 나온 이 지화명이 카드가 해가 저무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결론 카드에서는 화지진, 해가 이렇게 일출, 뜨는 해의 형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카드의 흐름으로 보았을 땐 두 분께서 느끼시기엔 우리에게 닥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분 관계에서는 태양이 뜬다. 그러므로 새 시작을 할 수 있으니 이 관계를 좀 더 희망적으로 바라봐 달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노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노력은 소극적이거나 조금씩 하는 노력이 아니고요. 되게 과감한 결단과 실행에 가까워요. 즉, 이 관계를 위해서는 때로는 파격적인 수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카드는 강력하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세게 말을 잘 안 하는데 이 천수성 카드는 정말 명확하게 분명하고 강한 에너지라서 제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번 분들의 좀 속마음을 보았을 때도 약간 생각이 많고 갈피를 못 찾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만약 이러한 고민이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가족들의 의견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건 과감히 끊어내시는 게 맞겠다 보여져요. 내 주관에 맞게 가야지 남의 말에 흔들리는 것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특히 이 관계를 원한다면은 본인의 강단으로 밀어붙여야 된다. 어떠한 방향으로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변에 분명히 말하고 선을 그을 건 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이상은 우리 관계에 관여하지 마. 이거는 선을 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상대방 분과 이번님 사이의 결정권은 철저히 이번님께서 주셔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연말 연애운, 나와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을 보내게 될 상대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우선 리딩 들어가기 앞서 제가 이 주제를 좀 빨리 더 나누고 싶었는데 독감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업로드가 늦어졌어요. 그리고 아직도 좀 완전히 나은 건 아니라서 리딩 중간에 좀 목이 막히거나 기침을 할 수도 있다라고 미리 양해 말씀 구합니다. 네, 그러면은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2월에 여러분들과 인연이 될 사람의 특징, 그리고 이렇게 속마음의 흐름과 관계 흐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번 리딩은 짝사랑, 썸, 애매한 관계, 연애 중이거나 재회 등 이미 일단 누군가를 마음에 신경 쓰고 계시고 염두에 두신 분들이 해당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냥 솔로이시고 아직 신경 쓰이는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12월 달에 여러분과 인연이 될 사람의 특징 위에 2장의 카드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는 이분은 되게 좀 순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이렇게 순수하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순수한 사람, 그런 부분에서는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기보단 너와 나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게 보여집니다. 어쩌면 3번님과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이 현재 만나고 계신 사이는 아니라면 이분께서는 관계적인 부분에서 다소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뭔가 좀 헛헛한 기분 같은 게 상대방의 어떤 그냥 분위기에서 좀 풍겨지거든요. 그리고 썸이나 커플 혹은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분은 좀 연애적인 부분에서 서로 좋아할 때는 잘 맞지만 때로는 좀 구속이나 집착 같은 게 생기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는 좀 이분과 관계적으로 조율을 잘 해나가야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는 뇌화풍이라는 풀문, 보름달 카드가 나온 것을 보아도 이분께서는 확실히 낭만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좀 로맨티스트 같은 느낌도 나고요. 그래서 연애적으로나 그 외적으로나 좀 자신감이 높고 당당한 기질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과하면은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너무 감정적인 스탠스로 갈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금사빠, 금사식 같은 거. 그런 게 조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두 카드를 봤을 때는 이분께서는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측면보다는 감성적인,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MBTI로 비유하자면 T보다는 F 성향이실 것 같은 느낌이세요. 이런 성향의 경우 좋을 때는 서로 너무 좋지만 때로 다투거나 갈등이 생기면은 또 너무 극적으로 치달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해나가시면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밑에 3장의 카드로 이제 연말까지의 상대방 속마음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6코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선 카드에서 상대방 분이 좀 감정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대방 분이 보시기에는 3번님들께서는 자기에 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이고 이성이 발달한 사람 같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과는 달리 막 기분대로 가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뭔가 밀당을 잘한다. 서로 좀 동등하게 가기 위해 노력하고 속도를 맞추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된다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드 기사 카드가 나오는데요. 그런 점에서 3번님께 더 관심이 가고 뭔가 갖고 싶고 끌리는 부분은 있으나 이분이 생각보다 더 감정적이고 좀 성격이 급한 분 같으세요. 그래서 3번님의 태도가 너무 조심스럽다고 느끼게 되는 건지 12월 후반으로 갈수록 좀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에너지가 보여집니다. 만약 이 리딩을 듣고 계신 3번님들 중에 현재 썸이나 애매한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 하신다면 너무 많은 밀당을 하거나 3번님이 방어적인 자세만 취한다면은 상대방이 좀 지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감정을 놓아버릴 수도 있겠다 나와져서 썸인 관계이신 분들은 좀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분과의 관계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5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뭔가 이분께서는 3번님이 자신에게 확신을 주지 않는 것 같다. 뭔가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는 혹시 나 말고 다른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나 의심이 들 수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요. 그래서 자신이 느끼기엔 3번님께서 본인에게 그렇게 큰 애정이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조금 꽤 실망하고 상처받는 마음이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결과가 된 것에 대해 자기가 너무 급발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3번님께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이분께서는 좀 이리저리 생각을 많이 해보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3번님들의 속마음의 흐름, 그 연말에 이분께서 다가오게 될 때 감정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뭔가 현재 3번님들의 속마음이 좀 어둡게 나오고 있네요. 연애에 있어서든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든 좀 3번 분들께서 많이 지치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두 분께서 현재 지금 어떤 관계이시든 간에 3번님께서는 이 관계에 대해 정말 많이 노력하셨어요. 감정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뭘 더 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거나 연락을 하고 만나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구태여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뭔가 이 관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설 여지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지금 현재 3번님의 중심적인 속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이 관계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물어보니 스타카드가 나왔는데요. 일단 3번 분들께서는 상대방 분에게 아직 100%의 확신은 들지 않으신 것 같아요. 현재 연애 중이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뭔가 상대가 너무 감성적이거나 낭만을 추구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 것 때문인지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진심인가? 다른 남자 혹은 다른 여자한테도 이러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셨을 수도 있겠고요. 여튼 상대방 분을 바라보며 드는 최근 감정이 든든함과 신뢰보다는 좀 불안함과 의심에 가까우셨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지만 마지막 결론 자리에 킹컵 카드가 나오는 걸 보면 3번님들께서는 12월 후반으로 가실수록 마음이 좀 더 풀어지고 유해지는 것 같으세요. 물론 아직도 100% 확신이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나도 좀 지켜보고 싶다. 천천히 알아가 보면서 서로 좀 부담되지 않게 이 관계를 해나가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두 분의 속마음을 비교를 해봤을 때 두 분께서는 아직 서로를 100% 믿거나 관계의 확신이 선 모습은 좀 아닌 것으로,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행동이나 감정적인 측면이 상대방 분이 좀 더 성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3번님께서 좀 의식을 하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의 속도에 무조건 내가 다 맞춰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분의 반응을 살피면서 적당한 완급 조절 같은 거는 필요하겠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좀 이제 남은 이제 하반기 연말 동안에 두 분의 관계 흐름, 외부적인 상황의 흐름 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두 분께서 좀 강렬한 정신적인 교감을 느끼게 되는 시점이 있긴 하지만 이후 카드들을 봤을 때는 좀 행동하기 어려워하고 절제를 하려는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월에 당장 두 분 관계가 완성되거나 두 분이 처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 그것만큼은 확실히 하실 수 있는 12월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조금 멀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두 분께서는 12월에 들어 관계를 시작하는 관계가 되시거나 좀 이미 만남을 통해 좀 진지한 썸이 되고 연애 중이거나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고 계신다 해도 두 분의 좀 본격적인 이야기는 12월을 넘어서야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알고 지내셨든 본격적인 시작은 그 다음부터다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상대방이 그거를 좀 그냥 본격적으로 인지하고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 상대방이 좀 고민하는 한 달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뭔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다르다.
우리의 입장과 처지는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두 분의 제대로 된 시작을 자꾸만 어렵게 하고요. 하지만 12월 흐름을 보았을 때는 이 행동에 절 때는 마냥 회피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지를 본인이 좀 주체적으로 고민하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행동력은 좀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선 두 분의 속마음의 카드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아직은 관계적인 확신을 하기엔 두 분 모두 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무리한 관계의 발전보다는 두 분께서 1대1로 만나시든 여러 사람을 끼고 만나시든 간에 최대한 교류를 할 기회를 마련하여 좀 소소하게라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본인들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관계다 하시면 좀 비유적으로라도 혹은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나신다면은 좀 두 분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돌려서 말하며 3번님의 입장을 좀 은연중에 그 사람이 느끼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충분히 알아들으세요. 예. 왜냐면은 지금 본인도 3번님에게 굉장히 촉각이 곤두서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번님이 아무 의미도 없이 한 말에 붙들려서 이런 저런 고민도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니 그런 감정을 감안하셔서 소통을 하시면 좋겠다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결론과 조언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두 카드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화산역 카드, 당장은 외로울 수 있다. 그렇지만 매수해. 이는 벗어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합니다. 특히 현재 썸이나 사귀고 있는 사이 혹은 재회를 기다리시는 분들께서는 정신적으로 좀 많이 지치시거나 힘든 감정이 좀 문득문득 자꾸만 마음을 쳐가지고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카드는 일단은 3번님들께서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속에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멘탈 관리가 제일 시급하다고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좀 나를 가둬두는 프레임 속에서 벗어난다면 좀 더 3번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좀 관계가 흘러갈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또한 좀 몇몇 3번 분들께서는 현재 상대방과의 관계가 못마땅하다든지 상대방에게 마음은 있으나 이분의 좀 조건적인 측면이나 외부적인 상황이 좀 걸린다. 그런 게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는 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소수의 몇몇 분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오히려 좀 정리하고 싶다에 가까운 분들도 계셔 보이고요. 근데 마지막 조언으로 나온 카드는 결과가 어찌 되든 간에 사모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라고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 좀 자유로워지라는 의미를 갖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근데 이는 순간적인 회피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신중히 생각해 본 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좀 시원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시는 게 3번님께는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말 연애운, 나와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을 함께 보내게 될 상대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우선 리딩 들어가기 앞서 제가 이 주제를 좀 더 빨리 나누고 싶었는데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업로드가 늦어졌어요.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나은 건 아니라서 리딩 중간에 좀 기침을 하거나 목이 막힐 수도 있는데 미리 양해를 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2월에 인연이 될 사람의 특징 위에 두 장의 카드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두 카드를 아울러서 봤을 때 12월에 들어오는 연애 상대로서의 이분은 성향적인 측면이 꽤나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근데 그래서 자기가 먼저 움직이려는 에너지는 좀 약하게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애정관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먼저 다가가려는 생각보다는 좀 상대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 주길 바라는 심리 같은 게 좀 더 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굿페이스에 대한 느낌도 나타나는 게 보여져서 썸이나 연애 중 재회를 기다리시는 등 여튼 현재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의 경우는 네, 현재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분과 연애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구패의 경우라면은 현재 헤어지셨거나 사귀셔도 좀 냉전, 다툼이 있는 경우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안 움직여서 도대체 얘는 나랑 어쩌자는 거지? 하는 답답한 마음에 이 리딩을 보고 계신 분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또한 저는 현재 뭐 아무도 없어요. 혹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있는데 딱히 갈등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분과는 좀 공적인 관계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의 특징을 봤을 때도 좀 공사 구분에 대한 생각이 지금 그런 특성이 명확히 있으시고 또 현재 되게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다, 레벨업 시키고 싶다라는 에너지가 강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공적인 관계로 만나게 되시거나 혹은 무언가를 배우는 장소, 모임 같은 것 등을 계기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밑에 세 장의 카드로 이제 상대방의 연말 동안까지의 감정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킹 완즈 카드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상대방 속마음에서도 느껴지는 게 두 분께서는 확실히 공적인 관계시거나 일을 하다가 일을 계기로 알게 되신 분들이 많겠다 보여져요. 왜냐하면 상대방 분께서 3번님과 이 관계에 대한 책임감 내지 일종의 소신 같은 게 있는데 특히 일과 사랑 모두를 잘 해나가고 싶다. 나는 둘 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조금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의 경우 좀 다소 보수적이거나 고집이 강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 이분께서는 소드 기사 4번님과의 관계를 해나가시면서 좀 예민해지시거나 날이 서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뭔가 비유로 들자면은 좀 과거 우리네 가부장적인 아버지상의 느낌? 그런 게 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자녀한테는 무뚝뚝하고 좀 차가울 때가 많지만 사실은 자식을 엄청 사랑하고 있잖아요. 다만 자식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할 일만 너무 처리하기 바쁘다든지 그래서 때로는 소소하지만 중요한 감정들을 놓칠 때가 있죠. 약간 상대방 분이 그런 결의 속마음이 좀 느낌으로 보여져요. 자기는 4번님과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막 그래서 본인 마음은 되게 급하세요. 근데 그거에 비해 좀 아웃풋이 빨리 안 나오면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는 경우도 있겠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12월 막바지의 흐름을 본 카드에서 행맨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썸이나 재회를 기다리시는 경우에는 이분께서는 4번님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자신이 못 움직이거나 움직이면 안 되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앞서 봤듯이 자기가 원하는 아웃풋이 현재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4번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좀 걱정하거나 좀 많이 눈치를 보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애 중이신 분들께서는 이분께서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 보이세요. 좀 너무 힘들다, 골치가 아프다 라고 하는 게 있어 보이는데 근데 그 원인이 4번님께 있다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상황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4번님께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4번님께서 이해를 해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본인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 좀 속상하다
라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속마음의 흐름도 이제 연말까지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로 전차 카드가 나오는 거 봤을 때 12월 이제 초반 지나서 현재 이제 중반까지는 4번님께서도 굉장히 이분께 마음이 커지시는 것으로 보여지세요. 열정도 있고 좀 직진하고 싶은 마음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미 좀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분 얼굴을 좀 보고 싶다, 좀 더 자주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연애 중이신 분들께서는 좀 만남의 기간이 길든 짧든 여전히 많이 좋아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6코인인데 조금 현재나 좀 이후에 들어서는 마음은 있긴 있으신데 좀 더 현실적인 생각이 강해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상대방의 속마음에서도 좀 소드 기사, 두 분께서 소드 기사가 이제 상대방에게 나온 걸 봤을 땐 두 분의 만남의 횟수라든지 연락 문제 등으로 인해 좀 다투거나 혹은 다투진 않더라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한쪽은 좀 서운해하고 한쪽은 좀 심란해한다든지 그런 감정적인 묘한 이슈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4번님의 어떤 결론적인 속마음을 보는 카드에 스타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대방 분과 연락적인 부분으로 좀 서운해하거나 불안해하는 쪽이 4번 분들이시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제가 상대방 분 속마음을 보았을 때는 본인의 상황적인 여유가 부족한 것이 커 보였는데 상대방 분께서 그런 걸 일일이 다 설명하고 해명해 주시지 않으시나 봐요. 그래서 표현도 적고 그렇다 보니 괜스레 조금 4번님 마음에 의심이나 불안이 좀 생기시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두 분 마음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정말 표현의 문제가 커 보여요. 그래서 특히 연락 문제로 자주 다투셨거나 서운함을 느끼셨던 4번 분들께서는 좀 차분하게 상대방 분과 그런 점을 의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 분께서 좀 다소 좀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서 딱 그 상황에 대해서만 내 기분을 말해줘야지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이분께 다가가거나 공격적으로 나가시는 거는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을 막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내 기분은 이랬어. 그래서 조금 서운했어. 이런 식으로 4번님의 서운한 점이나 기분을 전달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 위에 세 장의 카드로 12월 동안의 이분과의 관계 흐름, 특히 좀 이렇게 외적 상황의 흐름 등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남은 연말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외적 상황 측면에 지금 뇌수의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쩌면은 현재 상대방 분이나 4번님들 중에 이동수가 좀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 보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저희는 좀 장거리, 롱디 커플이에요 하시는 것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 앞선 속마음에 조금 뭔가 표현의 문제, 연락 문제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나왔던 걸까 싶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해당하시는 분들만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분께서 장거리 관계는 아니다 하시면은 그 다음 카드를 봤을 때는 확실히 공적인 관계나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되는 장소에서 알게 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실 것 같아 보여져요. 무언가를 배우는 장소이실 수도 있겠고요. 특히 4번 분들이나 상대방 분께서 좀 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직종 혹은 교육업계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뭔가 두 분 모두 점진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시면서 일이나 개인적인 활동도 좀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연말의 결론적인 관계 흐름으로 본 카드에서 풍택중부, 일명 이 소울메이트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두 분께서는 확실히 마음이 잘 통하시는 관계가 되실 것 같아요. 정신적인 교감을 느끼고
서로를 되게 진지하게 보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영혼의 단짝처럼 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강렬하게 이끌리시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두 분께서 이미 만나고 계신 관계라면은 좀 솔직히 탁 터놓고 두 분만 놓고 보면은 되게 잘 맞지 않으신가요? 만나서 놀고 얘기하면 즐겁고 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뭔가 둘이 말 안 해도 척하면 척하고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오면은 두 분 연애 흐름 자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좀 앞서 살펴본 두 분의 감정선은 또 좀 심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주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분께서는 좀 사소한 것으로 인한 말다툼, 불화 같은 것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의뢰 서로의 생각을 잘 알아요. 근데 그러다가 서로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은 되게 서운해하거나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전혀 서운해하지 않을 것을 두 분이라서 우리는 원래 너무 잘 통했어서 괜히 실망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망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께서 뭔가 원하시는 감정, 원하시는 관계의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들로 관계를 엇나가게 하지는 말아야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및 조언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두 카드를 아울러 봤을 때 확실히 두 분께서는 일적인 부분이 너무 바쁘시다거나 당분간은 이 관계를 이어나갈 때 좀 현실과 병행하기가 좀 버겁다, 체력적으로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약간 특히 이동수, 장거리 이슈가 있는 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 서로 좀 버거운 감정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져요. 그래서 이 태풍대과 카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이 관계를 혼자 다 짊어지고 막 이고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는 4번님께 너무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조절이 필요하겠다 보여집니다. 또한 연이어 나온 조언 카드로 산택손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손자가 잃을 손, 손해 할 때 손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전하는 메시지는 잃을 부분도 있다입니다. 다만 이게 일과 사랑, 사랑과 현실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라는 어떤 그런 흑백 논리식의 극단적인 메시지는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100% 상태로 가져가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때에 따라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관계를 이어나가 보라 라는 조언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락이나 만남의 횟수적인 측면에서 상대방과 의논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좀 분명한 룰, 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락 문제로 갈등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 분께 출근할 때, 퇴근해서 잠들기 전에 한 번씩은 톡을 하자, 전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두 분만의 규칙을 정하는 게 좋겠다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좀 상대방 분의 성향이 약간 딱딱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로봇에 입력하듯 입력을 해주셔야 그분은 그대로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관건은 현실적으로 상대방 분이 해주실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는 건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서로 조금만 더 배려를 하는 쪽으로 조율을 해나가신다면은 이 관계는 더욱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